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만약에 어느 날 우리나라가 딱 선언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1달러는 무조건 1200원, 땅땅땅! 이렇게 환율을 못으로 박아버리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쓰는 여러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먹힐까요? 오늘은 바로 이 고정환율제라는 아주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세상에서 거시 경제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보통 경제가 안 좋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식으로 경기를 살리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이렇게 꽁꽁 묶여 있으면 그런 강력한 무기들을 마음대로 못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럼 도대체 뭘로 경제를 움직여야 하는 거죠? 와, 바로 그겁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국제경제학이라는 거대한 지도에서 어디쯤에 있냐면요. 바로 그 심장부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떤 환율 제도를 쓰느냐, 즉 변동환율제를 쓰느냐, 고정환율제를 쓰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정책 무기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마치 축구 경기장에서 농구 규칙을 쓰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오늘은 바로 고정환율제라는 경기장의 아주 특별한 규칙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고정환율제라는 경기장에는요,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하는 단 하나의 절대 규칙이 존재합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를 건데요.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고정환율제에서 중앙은행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정해진 환율 지키기. 마치 슈퍼스타를 24시간 따라다니는 전담 경호원 같은 거죠. 정해진 환율이 1200원인데 시장에서 1210원으로 오르려고 하면 중앙은행이 가진 달러를 막 팔아서 환율을 끌어내려야 하고요. 반대로 1190원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시장의 달러를 막 사들여서 환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다른 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오직 환율 방어. 이게 유일한 미션입니다. 자, 이 황금률을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수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R은 R스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금리 R은 반드시 해외 금리 R스타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요. 그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돈 싸들고 전부 우리나라로 몰려들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 즉 원화의 가치가 막 올라가겠죠? 환율은 떨어질 거고요. 그럼 약속했던 고정환율이 깨져버립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등식을 지키는 게 중앙은행 경호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요? 첫 번째 도구, 바로 정부가 직접 세금을 쓰거나 대규모 사업을 벌이는 재정정책입니다. 과연 고정환율제 하에서 이 도구 효과가 있을까요? 네, 교수님. 만약에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준다거나 아니면 엄청 큰 다리를 짓는다고 돈을 막 쓰기 시작하면요, 경제가 정말 확 살아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와 봅시다. 첫째, 정부가 돈을 쓰면 총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D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원래 균형점 A에서 일단 B점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생겨요. 그런데 B점을 보니까 어때요? 원래 약속했던 환율보다 더 낮은 수준이죠? 즉,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려는, 환율이 떨어지려는 압력이 생긴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환율 경호원 중앙은행이 출동합니다. 약속한 환율이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시중에 우리 돈, 즉 원화를 더 많이 풀어버리는 겁니다. 통화 공급을 늘리는 거죠. 그러면 이 A의 곡선이 오른쪽으로 같이 이동하면서 최종 균형점은 C가 됩니다. 자, 결과를 보세요. 생산량이 Y1에서 Y2로 확 늘었죠? 정부가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려는 걸 중앙은행이 환율을 지키기 위해 도와준 셈이 된 거예요. 둘의 정책 방향이 시너지를 낸 거죠. 결론은 고정환율제에서 재정정책 효과 만점입니다. 좋습니다. 재정정책은 효과가 확실하네요.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도구를 한번 꺼내보죠. 이번엔 정부가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통화정책입니다. 교수님, 그게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 아니에요? 중간에 정보를 거칠 필요 없이 중앙은행이 그냥 바로 돈을 풀어서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가 바로 좋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고정환율제의 아주 교묘한 함정입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왜 안 되는지. 1단계,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풉니다. 그럼 AA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2단계,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까 당연히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겠죠? 즉, 환율이 올라가려는 압력을 받습니다. 3단계,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환율 경호원으로서의 임무가 발동하는 겁니다. 약속한 환율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방금 풀었던 돈을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팔아 다시 걷어들여야만 합니다. 4단계, 결국 처음 풀었던 통화량이 그대로 다시 흡수되는 거죠. 5단계, 그래서 AA 곡선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고 맙니다. 최종 결과는 뭘까요?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쪽 손으로 돈을 풀자마자 다른 쪽 손으로 그 돈을 즉시 걷어들이는 셈이니까요. 결국 생산량도 그대로, 환율도 그대로. 즉, 고정환율제에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오늘 내용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고정환율제 하에서 재정정책은 효과 있음, 동그라미. 왜냐?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행동이 오히려 재정정책의 효과를 증폭시켜주기 때문이죠. 반면에 통화정책은 효과 없음, X. 왜죠? 중앙은행이 경기를 살리려는 시도가 환율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자신의 의무 때문에 완벽하게 상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중앙은행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냥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그건 바로 고정되어 있던 그 규칙 자체를 바꾸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 비장의 카드를 평가절하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장의 힘으로 환율이 저절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은행이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자, 오늘부터 우리 목표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 아니라 1,300원이다 라고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외국인들에게 우리 물건을 더 싸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죠. 이게 어떻게 경제를 살릴까요? 그래프를 보시죠. 중앙은행이 목표 환율을 2제로에서 2원으로 이렇게 높여 잡으면 그 새로운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어야만 합니다. AA 곡선을 AA-로 이동시키는 거죠. 그 결과 생산량이 Y1에서 Y2로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규칙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경기장 자체의 규칙을 바꿔버리는 아주 강력한 한방의 셈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평가절하 카드를 쓰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나라 자동차나 반도체가 갑자기 빅세일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출이 늘고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죠. 공장도 더 바쁘게 돌아가니까 생산량도 증가하고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외환 보유고도 늘릴 수 있고요. 다른 정책 수단이 모두 묶여 있을 때 꺼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카드인 셈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정환율제라는 아주 특별한 렌즈를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고정환율제에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잃고 오직 환율 방어라는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 둘째, 그래서 국민소득을 바꾸는 데는 재정정책이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셋째, 반대로 통화정책은 무력하다. 넷째, 평가절하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아주 강력하고 의도적인 정책 선택이 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경제학 공부가요, 그냥 시험 보고 점수 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의 흐름을 읽어내는 그런 슈퍼파워를 얻는 과정이랑 같아요. 오늘 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제 뉴스를 볼 때 저 나라는 고정환율제니까 저런 정책을 쓰는구나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방금 이 거대한 글로벌 경제 퍼즐에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을 제대로 맞춘 겁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앞으로 뉴스에서 환율과 경제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 오늘 얻은 이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더 넓고 깊게 탐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